미국의 모하비 사막. 이곳엔 거대한 비행기 무덤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비행기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드는 곳이죠. 여기에 방치된 9천여 대 비행기. 처리 비용만 한 해에 $500만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쓰레기에 불과한 이 폐비행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t's funny, we were driving back from Mojave yesterday, and everyone driving by was like, what is that? People rolled down the windows. Is that an airplane part? It is. People recognize it. And it's junk to some people, but us, we see a final finished product that's going to look beautiful. 고철 덩어리일 뿐이던 폐비행기의 문짝이 이들에 의해서 고가의 가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업사이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제주도의 한 철거 현장. 네, 들게요. 이거 땡겨보세요. 하지만 이곳엔 한 가지 특별한 작업 원칙이 존재합니다. 한 번 더. 그렇지. 오케이. 아, 이거 문자 이거 우리가 쓰면 되겠다. 응? 네, 문 이거 네, 상태 좋죠. 이거 파티션 할 때 쓰자. 보통은 철거 업체들이 철거를 하실 때 이제 재료들을 안 가리세요. 이게 다 전부 다 사실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충분히 쓸만한 재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목재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3년째 제주도의 철거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들은 벌써 30톤에 가까운 폐목재를 살려냈습니다. 식당 기둥, 거실의 문턱이었던 나무는 이들의 정성스러운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납니다. 가능한 한 훼손 없이 최대한 원형을 살려 가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삐뚤빼뚤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나무들 쓸모없는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은 자제하자는 뜻에서 최소한의 가공만 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후 철거 현장에서 모은 폐목재만으로 커피 전문점과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부스. 그리고 올레길에 세운 55개의 스탬프함도 모두 폐목재로 만들었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나무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쓰레기에서 가치를 찾아낸 이들 덕분이죠. 쓰레기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쓰레기는 그 가치를 지금 인정받지 못한 또 다른 자산이고 지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쓰레기를 통해서 이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서 작게는 제주도, 넓게는 전 세계로 이 가구들을
수출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이 두 여학생은 조금은 색다른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방.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거는 버려지는 쓰레기로 만든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원래 가죽 자켓이었고요. 이거는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로 만든 가방이에요. 재료는 쓰레기로 만든 거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해서 잘 쓰고 있어요. 안전벨트 필통이에요. 폐차해서 안전벨트 부분만 따로 떼내고 이거는 유모차 안전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통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고요. 이 소지품들은 사실 모두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 물건을 봤을 때 예뻐서 일단 관심이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들어보고 나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이 물건은 세상에서 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도 소재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나만의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애착이 가게 됐고,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씩 사게 됐어요. 에코파티 메아리.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상품은 모두 버려진 것들로 제작됩니다. 여기 이제 스트롤백인데요. 스트롤백이 뭐냐면 아버님 양복을 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바지예요, 바지. 이 부분이 이제 힙 이쪽으로 오는 거고, 저쪽이 이제 바지 저희 무릎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근사한 가방으로 탈바꿈한 헌옷. 하지만 헌옷으로 만든 것 치곤 그다지 싼 가격이 아닌데요. 네, 처음에는 어차피 버려지는 재질로 만든 건데 너무 비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게 모두 다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납득이 제 스스로 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구매하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됐어요. 이곳의 상품 제작 원칙 또한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투리 가죽 하나까지 꼼꼼히 활용합니다. 다양한 재료들로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의 물건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방,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현대미술관의 상징인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소개하고 판매할 만큼 제품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에코파티 메아리.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철저한 디자인 개발이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니 무조건 사달라고 요구할 순 없죠. 경쟁력을 갖춘 상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죠. 업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가치가 있는 상품이니까 우리가 사주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걸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자본을 만들어서 환경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업사이클링 산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업사이클 산업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소비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축구장 2,800개 크기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루에 약 15,000톤의 쓰레기가 이곳에 모입니다.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쓰레기들. 정말 버려져야만 하는 것들일까요? 분명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눈에 띄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죠. 하지만 그 속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부직포. 부직포를 만들기 위해선 페트병에서 이 단섬유를 추출해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고 CO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활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리사이클링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보다는 낮아지고 또 고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다운 사이클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를 지금까지 단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린 디자인이나 이러한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예술성을 가미해서 지금까지는 쓰레기로 버렸던 것이 그대로 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어떤 작품화된다 할까? 그 정도로 명품 쓰레기, 명품 자원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허물고 쉽게 버리는 현대사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원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세계 최대의 소비 도시 뉴욕. 이곳에도 쓰레기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2 년째) 업계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싱크대 제작 회사. 최근 업사이클 기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So you don't have to concern yourself. Searching for reds, and we've gone to 5-6 places. And Allison today brought me back to artistic and said, I found something that would probably work. And she showed me these pieces, which look really beautiful, have a great story behind it, good conversation piece when you're entertaining.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고려했던 다른 회사들과 달리 이 회사는 다양한 색감의 상품을 선보여 성공했는데요.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폐유리에 있습니다. Vitrazo tells a wonderful eco or green story. This is 100% recycled glass. So 85% of the content of a Vitrazo slab is actually recycled glass. And there are things that you could see in here that really tell the story that it's recycled, that people can really look at it. And here you can see this is a piece of a Corona bottle. Somebody who looked at it knows that, wow, this was once a beer bottle and now it turned into my countertop. So clients get very excited about the naturalness of this material. So what we're doing here is we have all of our glass here. We keep all of our glass that we bring in from all over the country here to Tate, Georgia. So over here there's actually a pretty cool bag that we get, and we would buy that glass if it had defects or rejects or cracks or there was some problem with it, and we would...
못 쓰는 유리로 만드는 이 회사의 제품들. 이들이 재사용하는 건 맥주병부터 산업 현장의 폐유리까지 유리병 500만 개, 2,000톤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각양각색의 유리들이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열쇠죠. 깨진 조각들은 특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제 멋대로 깨어진 유리 조각은 그대로 싱크대에 디자인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아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세요? We have 22 colors. We're launching a couple more, but they're the result of this glass came across our desk. I think this would look pretty cool in a slab. We don't need to spend tons of time worrying about the design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that if we have a wide enough color palette. 이런 디자인의 성공 비결은 남다른 기술력에 있습니다. 유리 조각은 서로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접착제를 찾아야만 했는데요. 1년 동안의 연구 끝에 시멘트로 만든 접착제를 개발해냈습니다. 강도도 대리석보다 2배나 높였습니다. 대리석과 달리 1m 높이에서도 깨지지 않습니다. One of the important things to I think that you should tell your viewers when it comes to recycled glass and cement, it's not as easy as it. That's why you never see your sidewalks made with recycled glass. You never see your bridges built with glass aggregate. It's because it doesn't work from a technological standpoint. So we have a patent on our formulation. We obviously have a factor. We're always looking to improve our process. 새로운 재료를 찾는 대신 새롭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힘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했던 폐유리도 얼마든지 대리석 못지않은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We manufacture a sustainable alternative to natural stone or marble or quartz. In that we don't have to do any mining or pit mining in order to obtain our raw materials. Instead, we're diverting glass from landfills. Glass is really beautiful, colors, all those things. And so we take this product or this resource that would otherwise, be landfilled, and we give it a second life as an absolutely stunning piece of functional furniture in someone's house. 미국 LA. 이곳에선 좀 더 독특한 업사이클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제품은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Let me show you some of our pieces here. This is our miniature little showroom working office, but it's a good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actual working pieces we have. The first, we do a lot with fuselages.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재료는 버려진 비행기. 폐비행기로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가구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엿보입니다. Hi, Ramona. Hi. Ramona here is our ace sales lady.
pilot, and she works behind our B-25 bomber desk, which is probably one of our most historical aircraft or airframes that we work with. The B-25 was famous for the Doolittle raid over Tokyo. Ramona, who is our ace pilot as well as sales lady, her brother actually flew the B-25, so this is of great value to her. This is actually probably, because this is a World War II coming off a B-25 bomber, it's our most expensive item we have as a desk, and it's $27,500. We only have a few left. We originally started with 50 airframes, and what happens is the fewer and fewer we get, we kind of push up the price on it. 그저 고철에 불과했던 폐 비행기. 그러나 이들의 손을 거쳐 6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들이 재료를 구해오는 곳은 9천여 대의 비행기가 버려져 있는 모하비 사막의 비행기 무덤. 이곳의 비행기는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방치된 폐 비행기들입니다. How about you guys? How's it drive? Good, good. Looks like you got some new planes in. We got some new ones in, man. Why don't we poke around and see if you're interested in anything? Dude, every time I come up here, I feel like a little kid again. There you go. 폐 비행기를 처리하는 데는 연간 5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폐 비행기들의 부품을 사는 건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I mean, these are fantastic. 요즘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쉽게 발견하기 힘든 기종인데요. What looks cool to me might not be as cool to 오늘 you, but 7년 동안 방치돼 있던 보잉 747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폐기 직전이던 엔진 덮개는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Yeah, you're on. You're on. Hold on, Tommy. Let me get back to 747s, we just don't get the opportunity too many. A lot of these are workhorse planes, and they're still flying. So we literally have almost like a waiting list for clients who are waiting for these large cowlings. So when I come up here and I see one, boom, it's mine, and I'm happy, and I go back, and I can get a new client with it. 이 엔진 덮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됩니다. 가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10여 명의 직원이 2주일을 꼬박 달라붙어야 합니다. Could we not just take this down maybe 4 to 6 inches and use that as your line, but then we're going to lose our lip, huh? 대작업 끝에 고철 덩어리가 멋진 안내 데스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명을 다한 비행기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가구들로 변신했습니다. Moto art really doesn't have any limitation to what we do. One, we called it Moto because we wanted to be anything industrial. When we started, we didn't realize that we were going to get in aviation and really kind of stay in aviation, but we wanted to leave the door open to recycle trains or, cars or any type of material, industrial material that we could recycle and bring back to life. 버려진 것들로 만드는 업사이클 제품.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점은 때론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 스위스에선 그 점이 오히려 매력이 됩니다. 다들 메고 다니는 가방 보이세요?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업사이클 제품입니다. Ja, eigentlich hier in der Schweiz diese Top-Marke, finde ich. Und ja.
Und ich finde es auch bequem und Mir gefällt die Idee von Freitag, eben, dass sie diese Lachen recyceln. Diese Tasche ist, die hält. 업사이클 기업 프라이탁.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단순하지만 이들의 남다른 경영 철학이 숨어 있죠. 먼저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도 버리지 않고 모두 재료로 사용합니다. Die Gurte, Verstärkungsgurte von der Plane wegnehmen. Weil eben vorhin gesehen das Metall. Und die Gurte sind das Plane nicht flattert am Lastwagen. 이곳에서 사용하는 소재는 트럭의 방수천입니다. 방수 가방을 만들기에 제격이죠. 물론 모두 버려진 것들입니다. 유럽 전 지역 3,000여 곳의 트럭 회사에서 보내온 폐방수천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세탁할 때도 모아둔 빗물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환경을 배려하는 모습, 과연 업사이클 기업답습니다. 세탁을 마친 재료들, 새 것 같죠? 이 회사의 창업자인 프라이탁 형제.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이들이 방수 가방을 만들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는데요. Manchmal regnet es in der Schweiz und dann braucht man eben eine wasserfeste, robuste Tasche. Und da gab es nichts zu kaufen in der Schweiz. Dann war die Idee, das machen wir selber. Und so sind wir auf die Suche gegangen nach einem robusten, wasserfesten Material. Und die Wohnsituation mit Blick auf die Stadtautobahn, die hat uns auf die Idee gebracht, man könnte doch die alten LKW-Planen nehmen, um Kuriertaschen herzustellen.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트럭 덮개를 어떻게 구할까였습니다. 처음엔 유럽의 트럭 회사마다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요.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트럭 회사에서도 호의적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하고요. 친환경 경영 덕택에 큰 짐이던 수구 문제를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Ganz am Anfang sind wir wirklich einfach mit dem Fahrradanhänger zum nächsten Spediteur gefahren und haben ein erstes Stück Plane bekommen und daraus diesen ersten Prototypen gemacht. Und heute machen wir es nicht mehr mit dem Fahrrad, sondern auch mit dem LKW, zum Teil mit der Eisenbahn, wenn es möglich ist.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자 제품력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 디자인이 그 핵심입니다. Das wäre die Rückseite. Das Wichtigste, da wo wir aufs Design achten müssen. Das wäre so. Da geht es darum, dass wir wirklich in diesem Bereich wenn mögliches Design. 재료에 담긴 세월의 흔적을 남기는 것. 즉, 스토리텔링이 이 회사 제품의 매력입니다. Fragmente von den Buchstaben, von den ganzen Wörtern ergeben neue Formen und dass dann eben jede Tasche individuell ist, das hat uns dann eigentlich aus der gestalterischen Perspektive fasziniert. Und ich glaube, es ist noch heute eines der wichtigsten Argumente, dass ich meine Freitag-Tasche entdecke. Und ich glaube, es ist auch das Einkaufserlebnis Freitag, wenn ich dann vor dieser Wand stehe und ich sehe all die unterschiedlichen Farben, Formen und ich kann wirklich mein Produkt aussuchen. Ich glaube, das ist ein Erlebnis, das nicht viele Produkte, Marken bieten können.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만든 매장은 이들의 업사이클 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제작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쓰레기로 만든 제품이란 선입견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점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Ja,
und dass man aus etwas Altem etwas Neues herstellt, das ist, finde ich, eine gute und sinnvolle Geschäftsidee. Und obwohl ja viele diese Taschen haben, hat man trotzdem das Gefühl, man hat was Besonderes. Das ist auch noch etwas, was sehr gut funktioniert. 디자인 선진국 스위스를 대표하는 권위적인 상, 스위스 디자인상. 지난 2011년, 이들은 대상을 수상하며 그 뛰어남을 인정받았습니다. ist eigentlich das Lager- und Präsentationssystem, das in den Geschäften von Freytag angewandt wird. Auch hier ein sehr nachhaltiger Gedanke. Das ist aus rezykliertem Plastik. Der Designer, der das geschaffen hat, hat übrigens auch einen Designpreis schon gewonnen. 프라이탁이 지금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재료의 원활한 공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의 자원화. 이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MIT의 한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From our records, we know that this was. I mean, I think the waste system is very interesting. It's just something that is so hidden that everyone has an opinion about trash. Everyone has a different perspective on trash and sanitation. But there is no shared representation of it. So we wanted to get down to the ground truth and actually observe how trash is moving. 쓰레기 추적, 그게 가능할까요? We've got the trackers here. We've got maybe 3 different generations of trackers. And these are only with a cell phone modem and a battery. It's the same principle, only smaller. Right, and because we made them smaller, we're able to protect them from the things that happen in the waste stream. Interesting. So here, one of this is here. Wrap it up in something protected. 관건은 추적 장치입니다. 작고 튼튼하게 만든 추적 장치를 쓰레기에 고정시켰죠. 추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한다면 쓰레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So in the original experiment, we tracked over 2,000 pieces of trash in Seattle, and the success rate of those tags was 2/3. Yeah, 2/3 at least, which is a lot better than what we've seen in past experiments. Like this. When you fall, you will fall like this. When you stop, stopping you will be like this. When you run. 실험에는 광고를 통해 모인 시애틀 시민 5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생활 쓰레기 3,000개의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s far as the trash that stayed inside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farthest distances they went were from Seattle to Florida. So here we have a cell phone that actually, and we can see it travels by train down to the city of Portland, Oregon, and then takes a pretty direct route all the way to Florida, and we can really focus on where it ends up. 처음엔 도시 주변을 맴돌던 쓰레기들이 점차 먼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게 된 거죠. 이 실험을 통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수거하려는 사람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쓰레기 자원화에 꼭 필요한 네트워크입니다.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는다면 더 이상 쓰레기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There's this old saying that dirt is made out of place. So it's all context dependent. It depends
where something is in order to define it as trash. And if just valuable materials are rotting away in some garbage dump, then they are waste. But if you recover them and if you find a way how to reuse the value, then they are not waste anymore. They are like a secondary raw material. 쓰레기 네트워크를 활용해 급성장한 미국의 한 업사이클 기업. You're going to see TerraCycle's upcycled products. So here you have a great item made from used Capri Suns. Schools all across America collect these products, and then TerraCycle upcycles them into new items like the messenger bag that you see here. Now the student can use this to go to school, that you can put your computer in or that kind of thing. Excellent. Looks good on you. Good on me? Yeah, I like it. I like it. All right, $20. 이 가방은 학교에서 보내준 주스 봉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맺은 곳에서 재료가 될 쓰레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과 네트워크를 맺은 이곳의 전략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Altogether, TerraCycle last year did $13.5 million in sales. So just from taking garbage and turning it into products, we made over $13 million. This year we'll make almost $18 million, growing almost 50% our revenue in 1 year.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주목할 만큼 이 회사의 성공은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한 창의적인 사업 발상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 회사의 창업자 톰 제키는 쓰레기로 백만장자 사업가가 됐습니다. TerraCycle's entire purpose is to make money out of garbage. Now that may seem funny and strange to the normal public because we have garbage everywhere and we pay to get rid of it. But if you think about nature, any output from any system, when a tree dies or an animal dies or anything like that, is a very important input for the next system. So nature has been making money on garbage for billions of years. So why can't we do that in the human system? 이 회사가 목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쓰레기 수집 전략이었습니다. 촘촘히 구축한 쓰레기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쓰레기를 모으고 이 풍부한 재료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So these are chip bags that have come in from our recycling program. So the school that we visited earlier sends us bags like these, and they come in every day. Hundreds of thousands, even millions of these wrappers are coming in. Now, these wrappers are what people would call non-recyclable. But the term non-recyclable doesn't actually exist. Everything can be recycled. The key is you have to find out an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lution to collect and process that material. And that's where TerraCycle really comes in. 이들의 네트워크엔 5만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거되는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들의 쓰레기 수거 원칙은 명확합니다. 바로 적재적소의 원칙. Well, if you really want to become a recycling powerhouse, you have to be able to collect the material right where it's consumed. If you want to collect yogurt cups, you have to collect it from school children. If you want to collect energy bar wrappers, you have to collect it from campers and mountain bikers. So this giant network gives us the ability to collect billions of pieces of waste and do it right where that waste is created. 미국의 초등학교는 현재 전체의 75%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포장 용기에 담긴 것들.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모두 버려졌을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에서 보낸 쓰레기가 장학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열심히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분리수거가 일반화되지 않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도 배우고 있습니다. As much the kids know that if it's not TerraCyclable or if their daddy throws something in the garbage, they always rat on daddy threw TerraCycle away. So they know what's TerraCycle, what's acceptable and what's not.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엔 기부에 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로고와 안내 문구를 넣었죠. This is every Capri Sun box in America now has the TerraCycle logo directly on it, and it tells moms and students and teachers, hey, you can get involved, you can recycle your Capri Suns, and you can earn money for your school. And it's not just Capri Sun, but all the major companies that TerraCycle works with. We recycle plastic cups. 이미지 홍보에 효과적이라 판단한 기업들도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네트워크가 생긴 것이죠. 업사이클 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죠.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통해 업사이클 자원을 마련해주고 업사이클 기업은 일반 기업을 홍보해주어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죠. 홍보 효과를 얻은 일반 기업은 시민들에게 기부금으로 되돌려줍니다. An entire map of everywhere where TerraCycle exists and runs our programs today. It all started right here with 2 college students in Princeton, New Jersey. Since then, we've slowly expanded.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이 회사의 업사이클 네트워크. 세계 22개의 나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30억 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쓰레기 수거 비용을 절감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쓰레기의 70%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효율이 높은 업사이클은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업사이클은 환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해법이죠. Trash is also opportunity. It's trash that we've built our whole company around. It's trash that makes us so unique, and it's trash one day that will hopefully make us $1 billion business. 서울에 위치한 한 업사이클 회사. 네, 진짜 소방호수예요. 이게 은평 소방서에서 온 건데 보면은 이게 여러분 제품 제작 회의가 한창입니다. 얘는 좀 더러운데 이 빼내면 얘는 충분히 그냥 세척하지 않고도 얘는 세탁 없이도 이게 보니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제품 나오면 이러면 됩니다. 괜찮은데요? 네, 무조건 외우면 되겠다. 그냥 잘라볼게요. 안쪽 한번 볼게. 협약을 맺은 한 소방서에서 재료를 보내온 것이죠. 오, 진짜 뱀. 네, 지금 저희가 다양한 곳에서 협약을 하고 있고 또 개발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은평 소방서에서 온 소방 호스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제품 개발을 의뢰해 주셔서 그런 개발 지금 제작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 재료는 버려진 현수막입니다. 다양한 패션 상품을 폐현수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이거는 강진에서 왔네요. 택배가 꽤 많네요. 다 무슨 택배입니까? 아, 이게 저희 가방의 재료가 되는 현수막들이고요. 지금 우체국에서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통신사무로 저희한테 현수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료인 폐현수막을 구하기 위해 전국 25개 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사이클이 아직은 낯선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폐자원이라는, 그러니까 자원이지만 지금은 폐기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내가 같이 동참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좀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싹트고 있는 업사이클 네트워크.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쓰레기가 새 생명을 얻을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새로운 자원 찾아야 된다. 무슨 환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큐 같은 거 보면 맨날 부르짖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 새로운 자원을 찾자. 근데 저는 그 새로운 자원 쓰레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자원 찾고 있는데 우리 뒷방에서는 새로운 자원이 사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엇 할까를 고민하면 수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는 끊임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린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버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쓰레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를 되살리는 일 결코 힘들지도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과 작은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에 창의성을 더한 업사이클. 쓰레기가 쓰레기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